포트폴리오 이론은 여러 자산에 대한 분산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만들면 분산 투자 전보다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만 몰빵하는 것보다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에 분산 투자함으로써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경기 변동, 인플레이션 등 모든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이고요.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투자안의 위험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위험을 합쳐가지고 총위험이라고 하죠. 그런데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뿐입니다. 체계적 위험은 모든 투자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 또는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감소시킬 수가 없어요. 시험에 잘 나온 질문이죠. 경기 변동이나 인플레이션은 포트폴리오 구성으로 감소되지 않잖아요. 상관계수는 어떤 투자안의 수익률 변동이 다른 투자안의 수익률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말합니다. 만약 어떤 투자안의 수익률이 감소했을 때 다른 투자안의 수익률도 함께 감소하면 두 투자안의 상관계수가 큰 거고요. 반면에 다른 투자안의 수익률 변동이 없거나 증가하면 두 투자안의 상관계수가 작은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상관계수가 큰 것끼리 구성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은 상관계수가 작은 것끼리 구성하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상관계수가 작은 투자안끼리 구성해야지 위험 감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빌라 둘 다 부동산이죠. 이렇게 부동산끼리 구성하는 것보다는 아파트와 주식, 즉 서로 다른 자산끼리 구성하는 것이 투자안 간의 상관계수가 작기 때문에 위험 감소 효과가 큰 것입니다. 상관계수는 이론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존재하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두 투자안의 수익률 변동이 완전 반대 방향이므로 위험 감소 효과가 가장 큽니다. 이 경우에 비체계적 위험을 0까지 줄일 수 있다고 말하죠. 반면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인 경우에는 두 투자안의 수익률 변동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위험 감소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효율적 전선이란 효율적인 투자안들을 연결한 곡선입니다. 여기서 효율적 투자안이란 같은 위험에서는 수익이 가장 높고 같은 수익에서는 위험이 가장 작은 투자안을 말하죠. 앞에서 배운 평균 분산의 원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은 위험이고요. Y축은 수익이죠. 위험과 수익은 비례하기 때문에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따라서 효율적 전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점 A, B, C는 모두 다 효율적인 투자안들이죠.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B점과 그 밑에 있는 D점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B와 D는 위험이 같지만 B가 D보다 수익이 크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면은 D보다는 B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때 B가 D를 지배한다 라는 표현을 쓰죠. 그럼 A하고 D는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A는 D보다 수익은 크고 위험은 작잖아요. 따라서 A안을 여러분이라면 선택할 겁니다. 이 경우에도 A가 D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을 쓰죠. 마지막으로 C와 D를 볼까요? 이 경우는 조금 다르죠. C는 D보다 수익도 크고 위험도 크잖아요. 따라서 C가 D를 지배한다라는 표현은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효율적 전선 위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최적의 투자안은 어디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입니다. 이 접하는 점이 바로 최적 투자안이죠. 최적 투자안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접하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즉 위험 회피자일수록 원점에서 가까운 지점에서 접하게 되고요. 위험 선호자일수록 원점에서 먼 지점에서 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점에서 가까울수록 위험이 적고요.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투자자 개인의 무차별 곡선은 위험 회피자일수록 이렇게 기울기가 급격하고요. 위험 선호자일수록 완만하게 됩니다. 이건 앞에서 학습한 적이 있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따른 부동산 투자의 포트폴리오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의 체계적 위험은 분산 투자를 통해 제거가 가능하다. 아니죠. 체계적 위험은 포트폴리오 구성, 즉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틀렸죠. 2번 투자 자산 간의 상관관계가 1보다 작을 경우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한 위험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상관관계가 1보다 작을 경우가 아니라 1인 경우, 1인 경우에 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죠. 3번 두 개의 투자 자산의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상관계수는 양의 값을 가지므로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진다. 아니죠. 수익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상관계수는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을 갖는 거죠. 서로 다른 방향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잖아요. 음의 값을 갖게 되고 위험 분산 효과가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거죠. 상관계수가 작아지면, 즉 음의 값을 가지면은 위험 분산 효과는 커지는 겁니다. 마이너스 1일 경우에 가장 커지는 거라고 했어요. 4번 효율적 프론티어와 투자자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지점에서 최적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그렇죠? 이렇게 개인의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 투자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4번이 맞는 질문이고 답이죠. 5번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투자 자산수를 늘림으로써 체계적인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총 위험은 줄어들게 된다. 아니죠. 체계적인 위험은 투자 자산수를 늘림으로써 줄일 수 없다고 했잖아요. 체계적인 위험은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변동 이런 것들이라고 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위험이 아니에요. 줄일 수 있는 것은 비체계적인 위험입니다. 시험이 너무 잘 나오죠. 포트폴리오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 간 상관관계가 0인 두 개의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포트폴리오의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난다. 아니죠. 상관계수가 0인 경우가 아니라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에 위험 감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질문이 답이죠. 2번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개별 자산의 기대 수익률을 가중평균하여 구하는 거 맞고요. 3번 동일한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도 개별 자산의 투자 비중에 따라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과 분산은 다를 수 있다. 당연하죠. 예를 들어서 부동산과 주식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했다고 가정해봐요. 이 경우에 부동산과 주식을 50대 50, 투자 비중이 50대 50인 경우랑 30대 70인 경우에는 그 수익률과 분산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에요. 4번 무차별 곡선은 투자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수익과 위험의 조합을 나타낸 곡선이다. 그쵸? 개인의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위험과 수익의 조합들입니다. 이 조합들이 무차별 곡선을 구성하는 거죠. 맞는 질문이에요. 5번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정은 투자자의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위험 회피자일수록 원점에서 가깝고요. 위험 선호자일수록 원점에서 멀다고 했잖아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서 최적 포트폴리오의 선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대 수익률 위험 평면에서 투자 자산들을 보여주고 있는 다음 그림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래프를 보면은 X축이 위험이고 Y축이 기대 수익률인 효율적 전선이죠. 1번 투자 자산 A, C, D를 연결한 곡선을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한다. 그쵸? A, C, D, E는 모두 다 효율적인 투자안들이고요. 이것들을 연결한 선을 바로 효율적 전선이라고 했잖아요. 맞는 질문입니다. 2번 A와 C에 각각 50%씩 투자한 A 플러스 C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은 A와 D에 각각 50%씩 투자한 A 플러스 D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보다 낮다. 그쵸? C와 D를 비교하면은 D가 C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잖아요. 따라서 A와 C를 묶는 것보다는 A와 D를 묶은 투자안이 기대 수익률이 더 높겠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에요. 3번 투자자들은 투자자산 B와 C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면 C를 선택하게 된다. B와 C를 보면은
둘은 같은 위험이 있잖아요. 하지만 C가 B보다 수익이 크기 때문에 B보다는 C를 선택하게 되겠죠. 따라서 맞는 질문이고요. 4번. A와 C와 E를 묶은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보다 A와 C만 묶은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가 더 크다. A와 C와 E는 모두 다 효율적인 투자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A와 C만 묶은 투자안보다는 여기에 E까지 묶은 투자안이 분산 효과가 더 크겠죠. 따라서 틀린 질문이에요. 4번이 답이고요. 5번.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인 투자자다. 여기서 공격적인 투자자라 함은 위험 선호자를 말하는 거예요. 위험 선호자일수록 원점에서 먼 지점에 접한다고 했죠. 따라서 지문을 보면은 A를 선택하는 투자자보다 E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더 공격적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맞는 질문인 겁니다. 쉽다.